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또 한편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도착했습니다. 광해, 왕이 된 사나이의 남자지.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주인공 이병헌의 헐리우드 두 번째 작품. 전편보다 늘어난 분량, 비중 있는 배역을 맡았다. 유일하게 연기를 한 배우 이병헌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 동의합니다. We have to assume that there's no one we can trust. There is one man. 근데 결정적인 함정은 브루스 윌리스가 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G.I. 조 2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실 G.I. 조라는 명칭보단 이병헌의 헐리우드 진출작이라는 별칭으로서 이 영화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영화가 미국 개봉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했고요. 네. 지난주 우리나라 개봉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해가지고 상당히 바람을 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특히 국내 관객들한테 이 영화가 재밌는 것이 한 절반 정도는 이병헌 씨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사실 전편에서 G.I. 조 1편에서 이 스톰 섀도우가 죽는 설정에서 영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편에서 이병헌 씨를 스톰 섀도우를 다시금 부활시켜서 이 정도의 비중을 상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병헌 씨의 어떤 연기력이라든지 스타성을 인정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 시장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스톰 섀도우라는 인물을 굉장히 사실은 중시하고 있는 셈인데 예전에 영웅본색도 생각납니다. 영웅본색 1편에서 주윤발 씨가 멋지게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멋있게 인물을 죽여놓고 1편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되니까 2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차 싶었다. 네. 1편에서 죽여버린 캐릭터.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쌍둥이가 있었네. 이게 영웅본색 2의 설정이잖아요. 사실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만 보는 내내 낯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병헌 씨가 돌아왔는데 이 스톰 섀도우가 더 재밌는 것은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상 좋은 편 쪽이에요. 네, G.I. 조 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악을 분쇄하는 쪽에 이병헌 씨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화 속에서 제 개인적인 좀 섣부른 평가로 본다라면 유일하게 연기를 한 배우 이병헌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 동의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 사실 연기법이 달라요. 다른 배우들은 이 영화에서 연기를 대충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영화를 스스로가 존중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병헌 씨를 보면 몇몇 장면에서 혼자 내면 연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병헌 씨가 연기력을 굉장히 좋은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배우들이 건성으로 연기하는 것하고 대비를 이루게 되죠. 네. 그래서 이병헌 씨가 연기를 더 잘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쓸데없이 고퀄리티다. 이런 느낌도 있죠. 자, 이 영화 어쩔 수 없이 액션 씬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절벽 장면. 그렇죠. 바로 스톰 섀도우를 이제 납치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액션이라기보다는 절벽에서 펼쳐지는 발레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사실 그 장면이 물론 상당히 많은 CG 효과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또 적지 않은 분량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실제 촬영을 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또 반딧불 모양의 그 폭탄이라든지 달리다가 갑자기 분해다 버리는 오토바이라든지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죠. 네. 이런 식의 어떤 특수한 장비들을 사용하는 그 화려한 볼거리가 이 G.I. 조 2의 또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 전편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 엉성한 스토리라인과 글쎄요, 잘 매치가 되지 않는 어떤 감정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영화 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G.I. 조 2는 이런 약점들을 많이 극복을 한 영화로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아쉽게 전작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영화로 봐야 될까요? 네. 전작의 실패를 또 다른 방식으로 답습한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가 오락 영화를 팝콘 무비를 킬링타임 무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킬링타임 무비라는 것의 원뜻은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영화에 너무 잘 몰입이 돼서 오락적으로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는 영화를 킬링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영화는 보고 나서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점에서 킬링타임 무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쇠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나만 그런가 해서 주변에도 물어봤더니 이 영화를 제대로 재구성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를 거의 자판기 눌러서 만들다시피 했어요. 자판기에서 물건 뽑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극중의 인물 이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미국 경우에 이제 채닝 테이텀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채닝 테이텀이 초반에만 잠깐 나오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주연인데. 사실 G.I. 조 1편에서 채닝 테이텀이 그 확실한 주연이었잖아요. 악당 여성 캐릭터와의 어떤 로맨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중심에 있었는데
2편이 처음에 등장해서 조금 보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사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장면이 클로즈업 한 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또 좀 엉성함이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그 함정은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영화에서 사실상 조연 배우에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나 스토리의 흐름이나 거의 모든 면에서 이렇게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사실 이런 영화에서 우리가 굉장한 무슨 인생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이나 지혜나 뭐 실존적인 고뇌나 이런 걸 우리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런 최소한의 어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결림돌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고요. 네. 특히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펼쳐지는 그 핵 정상회담 장면을 보시게 되면 각국을 대표하는 그래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핵에 관해서 뭔가 긴급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모여가지고 베팅하는 것처럼 회의를 해요. 그냥 막 열받으면 나도 콜 하는 식으로 핵무기를 쏘게 되고 특히 이제 G.I. 조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세계의 어떤 무례한들이 있으면 다 우리가 처치해 주마라는 것이 통하는 시대에 가능했던 그런 군사 판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화가 끝날 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G.I. 조들을 막 치하까지 하죠. 세상은 그들을 G.I. 조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영화의 끝에서 그래요. 네. World ain't saving itself. 자, 어찌됐건 이 전편의 그 호평이 있었던 부분을 고스란히 전혀 해결하지 못하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좀 더 그 난국에 빠져 있는 영화가 바로 G.I. 조 2가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병헌 씨가 헐리우드로 날아가서 이제 월드스타의 대열에 오르게 된 이 G.I. 조 2 그 별점과 한 줄 정리 들어봅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4개요? 네. 1, 2편 합쳐서. 요새 심심하지. 활약상이 더 커진 이병헌을 보는 재미 정도. 이병헌의 열연이 너무 아깝다. 이병헌 씨 장면 빼가지고 네. 단편 영화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짤이라고 하죠. 짤리. 흔히. 네. G.I. 조 2.5.